안녕하세요. 크립토 ICO입니다. 오랜만에 ICO 리뷰 영상 올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넥스 ICO 이후에 크게 눈에 띄는 ICO가 없었는데 최근에 관심 있게 보던 것들 중 하나가 좋아 보여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사이퍼 ICO인데요. 이 누사이퍼 ICO는 사실 ICO 세부사항, 일정이나 로드맵 같은 세부사항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등록해 놓은 사람들에게 와이트리스트 우선권을 준다고 해서 미리 알려드리게 되었고요. 우선 아래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 그 링크로 뉴사이퍼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 문자 메시지 표시 같은 게 있어요. 이 문자 메시지 표시 눌러서 메일 구독을 먼저 해두셔야 되고요. 네, 간단히 이메일이랑 이름만 적으시면 되니까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텔레그램방, 이 표시 있죠?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네, 조인을 해두시면 되고, 지금 뉴스헬퍼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는 24,000명 정도가 있어요. 상당히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입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를 꾸미고 디자인하는 데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뉴사이퍼 이 텔레그램방 조인 해두시고 뉴스레터 구독을 해두시면 화이트리스트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나중에 ICO 세부사항, 토큰 분배사항이나 로드맵, 그리고 ICO 일정 같은 세부사항이 나오게 되면 다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간단히 리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사이퍼가 무엇인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홈페이지에서 백서를 보시면요. 네, 이게 백서인데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내용이 많습니다. 80% 이상이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서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뉴사이퍼 미디움 블로그 가시면 이제 작년 8월이네. 8월 달에 올린 비즈니스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문서를 읽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일단 비즈니스 문서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작년 버전이라서 업데이트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 유사이퍼 프로젝트 얘네들이 지금 하려는 게 유사이퍼 KMS라고 하고요. 이 KMS는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키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데 이러한 기존에 있는 키 관리 시스템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기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분산화된 키 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여기 설명 보시면 퍼블릭 블록체인, 그러니까 대중에게 공개된 블록체인에서 사적이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일단 기존의 KMS 시스템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KMS는 암호화된 키를 만들고 배포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흔히 지금 아마존이나 구글, 그리고 한국에서 네이버 같은 대기업들이 클라우드에서 KMS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이 KMS 서비스라고 하죠. KMS 시스템 또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KMS는 초기 자본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이 KMS는 이러한 아마존, 구글 같은 대기업들이 저희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에 의존하는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을 분산화시키겠다는 것이 이 누사이퍼 프로젝트의 핵심이고요. 사실 이 KM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퍼블릭 키 엔크립션이라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줄여서 PK라고 하는데요. 쉽게
두 개의 컴퓨터 또는 사람이 완벽하게 프라이버시 보안을 유지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으면서 통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쉽게 비트코인 주소 또는 전자서명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공인인증서를 활용해서 전자서명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여기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 방식에 바로 이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이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1대1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교류에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에요. 하지만 다대다 정보 교류에는 좀 부적합한 비효율적인 모델인데요. 쉽게 카카오톡 채팅을 예를 들면 1대1 채팅은 쉽게 잘할 수 있는데 단체 채팅은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퍼블릭 키 엔크립션,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좀 보완해서 프록시 리인크립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프록시 제암호화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 뉴 사이퍼에서는 다대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모델을 이제 만들었고요. 사실 여기 지금 비즈니스 문서에는 설명이 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테크니컬 문서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 테크니컬 문서의 앞부분은 비즈니스 문서 내용이랑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 내려보시면, 네. 지금 이 그림이 지금 뉴사이퍼, 이 프록시 리엔크립션 테크놀로지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지금 앨리스, 밥 이렇게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사실 앨리스는 A, 밥은 B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A가 B에게 데이터를 보냈다. 이것보다는 앨리스가 밥에게 데이터를 보냈다.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암호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앨리스, 밥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앨리스가 암호문과 암호화된 키를 프록시라는 이제 3자, 외부 서버가 되겠죠. 외부 서버에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 암호문과 이 암호화된 키는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프록시라는 그 외부 공간에서는 이 암호문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앨리스가 이 암호문을 다시 재암호화해요. 다시 재암호화한 이 암호문은 오직 밥이 가진 키로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그거죠. 앨리스가 외부 제3자에게 자기의 이제 암호문을 보냈는데도 이 외부 3자는 풀 수가 없다는 것이겠고, 오직 데이터 수신자만 이 암호문을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재암호화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름이 프록시 재암호화 기술입니다. 다시 비즈니스 문서로 돌아와서 보면 이 프록시 재암호화 기술은 사실 1대1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다대다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한 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요 공개키 암호화 PK 방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이 1대1에 적합한 모델이었다면 자기들이 구축한 모델은 다대다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한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러한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끼리는 1대1 정보 교류도 있겠지만 다대다 데이터 교류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다대다 데이터 교류에 이 뉴사이퍼 KMS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밑에 내려보면 이제 뉴사이퍼 KMS의 유스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분산화된 드롭박스 이제 공유 폴더죠. 그리고 암호화된 슬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분산화된 드롭박스는 블루젤 코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암호화된 슬랙은 이제 공개 채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가 통제 EHR이라고 나오는데요. EHR은 환자의 기록을 의료의 전산망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도 사실 저희 지금 병원 갈 때마다 다른 병원 갈 때마다 매번 이제
검사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가 통제 이 EHR이라는 것은 환자가 자기 자신의 그 의료 정보, 좀 민감한 정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정보를 자기가 직접 관리하되 그러한 정보들은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안전하게 이제 보장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아이디어는 이 유즈 케이스는 한국에서 유명했던 ICU죠. 메디블록과 헬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파트너십을 맺었더라고요. 위에 마찬가지로 블루젤도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분산된 디지털 저작권 관리. 이 DLAM 이제 디지털 저작권 관리는 저희가 인터넷에서 음악이나 동영상, 영화 같은 거 이제 다운받기가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좀 불법적인 루트도 있고 이제 복제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애초에 이 생산자, 이 디지털 자산의 생산자가 수신자를 정해서 허가된 사람만 이 음악이나 동영상 같은 걸 다운받을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것이고, 굉장히 상용화되면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도 뭐 비밀 경력 관리나 뭐 실시간 음악 스트리밍 등 그런 유즈 케이스가 있네요. 사실 그래서 이 유즈 사이퍼 KMS 프록시 제암호화 기술은 굉장한 민감한 데이터, 사적인 데이터를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정부 관련 산업이나 의류 관련 쪽, 그리고 은행 같은 금융 관련 쪽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팀원들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두 명이 이제 공동 설립자인데요. 이 맥클레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전에 모건 스탠리에서 기업 금융 분석가였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하게 금융 쪽에 경력이 있으면서도 이제 지금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죠. 그리고 이 공동 설립자 이 마이클 레고로브 이 사람은 물리학자이면서 과학자예요. 게다가 이제 2003년도에는 국제 물리학 올림피드에서 동메달도 수상한 이력이 있고요. 사실 이 마이클 레고로브는 제가 어디서 봐본 기억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지금 블루젤 고문 역할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여러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한 걸 제가 몇 개 찾아봤어요. 근데 마이클 레고로브 요 사람은 진짜 개발자스러운, 되게 겸손하게 발언을 하고 자기의 이력, 이제 뭐 블루젤에서 고문을 했다, 또 다툼 프로젝트도 고문을 했더라고요. 그런 이력들을 내색을 잘 안 하고 되게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고, 저는 약간 비탈릭이 연상되더라고요. 진짜 개발자스러운 느낌. 네. 아무튼 요 두 사람이 공동 작업을 했고, 이 뉴사이퍼가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 제로DB라는 프로젝트로 둘이 같이 2년 넘게 이제 같이 연구를 해온 사이이고, 이제 고문을 보게 되면 뭐 버지니아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있고, 네, 여기 보면 네, 여기 뭐 프록시 제암호화 기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도 있네요. 네, 모건 스탠리 센터장이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고문을 보면은 사실 요즘에 ICO들 보면 고문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뉴사이퍼 고문들 같이 테크니컬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멤버로 구성된 사람들도 있고, 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얼굴 마담, 보증수표 홍보용으로 이렇게 고문을 고용하는 경우도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뉴사이퍼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홍보용, 이제 보증수표 개념의 고문들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마케팅 쪽 팀원들보다는 지금 다수가 다 개발자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도 지금 메인넷 준비가 한창이고, 메인넷을 런칭하면서 ICO 세부 사항을 이제 발표할 것이라는 답변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단점이 되지 않으면 마케팅 쪽이 단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마도 나중에 뭐 추가 영입을 하겠죠. 그리고 밑에 투자자들을 보면 굉장히 투자자들 이력이 화려합니다. 지금 뭐 개수만 보더라도 지금 10개가 넘죠. 그리고 첫 번째 이 폴리체인 캐피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코인베이스 거래소 직원들이 나와서 만든 그런 헤지펀드예요. 지금 한 2천억 넘는 자산을 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규모 있는 헤지펀드죠. 그리고 Y 컴비네이터 아마 너무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YC라고 이제 줄여서 말하죠.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엑셀레이터고 이 YC 같은 경우는 이 유사이퍼 프로젝트를 굉장히 호평을 했어요. 기사를 따로 내면서 이제 유사이퍼가 미래에 굉장히 가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고, 네, 오른쪽에 코인펀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코인펀드는 제가 2주 전에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재벌 가문, 그 록펠러 가문, 석유왕이라고 저희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록펠러 가문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코인펀드와 제휴를 맺었다,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렇게 나온 기사를 봤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록펠러 가문이 이제 이 회사와 맺은 게 아니라 록펠러 가문의 소유의 VC 벤처 캐피탈이 이제 이 코인펀드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록펠러 가문이 암호화폐 시장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 가문 소유의 VC가 코인펀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좌측 아래 보시면 해시드, 너무나 유명한 엑셀레이터죠. 한국에서 ICO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나 혹은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해시드를 홈페이지를 한번, 해시드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뭐 이더리움 퀀텀 때부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시드가 원래 이름은 해시드가 아니라 블록체인 코리아 파트너스 이렇게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해시드 같은 경우는 이 ICO 투자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로 이제 강연도 많이 하고 개발자들 양성 이러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벤록이라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코인 펀드와 파트너십을 맺은 록펠러 가문의 그 VC고요. 이 벤록이라는 VC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누구나 알만한 기업, 여기 보면 인텔이랑 애플도 있네요. 굉장히 안목이 있는 그런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여지고, 아무튼 그러한 회사들이 지금 이 유사이퍼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이퍼란 프로젝트는 VC와 헤지펀드 투자를 유치를 굉장히 잘 받았고, 사실 이 투자를 잘 받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이 테크크런치라는 지금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매년 대회를 여는데 이 대회에 나가서 최종 5인행까지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아쉽게 우승은 하지 못하였는데 이 최종 5인까지 살아남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제 투자 유치를 많이 받은 것이죠. 참고로 이 테크크런치 컨퍼런스는 세계의 나름 유명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러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투자자들도 많이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매년 3,000명 이상이 모인다고 해요. 네, 그리고 기버블을 한번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개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메인넷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기퍼브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홈페이지 보면 지금 하둡과 카프카 기업용 데모 버전이 이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뉴사이퍼란 프로젝트가 향후에 이제 하둡과 카프카 같은 데이터 플랫폼과 통합이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데이터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뉴사이퍼가 좋았던 점이 이 뉴사이퍼 KMS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블록체인과 굉장히 시너지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꼭 나와야 하는 아이디어고 그 아이디어가 지금 뉴사이퍼가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백서나 블로그 그리고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굉장히 관심이 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일단 네, 오늘 ICO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에 뉴사이퍼 ICO의 토큰 분배 사항이나 ICO 일정 그리고 로드맵 같은 세부 사항이 나오게 되면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